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5장의 5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카복실산 유도체 화학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어떠한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얘는 그냥 거의 100% 메커니즘 그리는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카복실산 유도체들끼리, 그리고 중심에 있는 카복실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상호 변환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메커니즘 그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아시겠죠?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의 개요 설명드릴 거고, 산염화합물. 여기서 이제 이 실제 카복실산 유도체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개념으로,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은, 이 물질, 카복실산 유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여러 작용으로부터 만들어지겠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떠한 반응 형태를 가지게 되는지, 그들의 화학 반응, 네, 그 내용들로 다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의 개요. 당연히 카본유화합물, 카복실산 유도체들이 친전자체로 쓰이는 거죠. 친핵자 공격을 하는 거고, 그 카본이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나 원자단이 이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복실산 유도체의 대표적인 반응으로 카복실산 유도체를 친핵자와 반응시켜서 친핵체의 아실기가 결합된 형태의 생성물을 얻는 반응이다. 자, 공격을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파이그램 끊어지면서 중간체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얘가 내려오면서 끊어질 수 있는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나 원자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친핵체가 첨가가 되고 이탈기가 제거되는, 그래서 치환 반응 형태로 생성이 되죠. 이런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반응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이 크면 클수록 이쪽에 카본일 탄소 쪽의 전자 밀도가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친핵체가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친전자성도가 낮다. 바꿔 말하면 안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이드가 반응성이 제일 작고요. 에스터, 원하이드 무스물, 그 다음에 산염화물 형태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제일 큰 게 뭐야? 산염화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반응 특징을 보면은, 이거 산염화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카복실산으로부터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카복실산으로부터. 카복실산에다가 SOCl2라고 하는 사이오닉 클로라이드 처리해주면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그러면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 이것들의 반응성이 작은 다른 어나이드라이드나 에스터나 아마이드로 바꾸는 거는 되게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반응을 설명하는 거야. 카복실산을 칸염화물로 바꿔줘요. 산염화물로. 이거 반응 되게 잘 일어나요. 카복실산 산염화물로. 그럼 저 산염화물은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 이거보다 반응성이 작은 것들로 변화를 시키기는 되게 용이하겠죠. 산무수물도 이거보다 반응성이 작은 에스터나 아마이드로 바꾸는 건 쉬워요. 에스터도 아마이드로 바꾸는 건 쉬워요. 다만 거꾸로 올라가는 거, 만약에 아마이드를 에스터로 바꾼다든지 에스터를 어나이드로 바꾼다든지, 물론 이제 이것들은 산염화물 형태보다는 이것들로부터는 이제 카복실산을 만드는 형태가 될 건데, 어쨌든 이 반응, 이제 물질들이죠.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반응성과 각각의 상호 변환에 대한 이제 방식은 이렇게 주로 쓴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카복실산 유도체죠. 그러면 사용하는 이제 친핵체의 종류에 따라서 또 정리가 될 거야. 자, 물을 이용한다. 물. 그럼 하이드로라시스, 가수분해 반응을 하는 거야. 카복실산 유도체의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카복실산 유도체에다가 알코올을 이용하는 알코올라이시스 반응을 한다. 그러면 에스터를 만드는 거야, 에스터. 그 다음에 카복실산 유도체에다가 아민을 반응시키는 아미노라이시스 반응을 한다. 뭐 만드는 거야? 아마이드 반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소 친핵체들이 되겠죠. 물이랑 알코올은. 그 다음에 질소 친핵체, 얘는 아마이드를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친핵체를 쓸 수도 있죠. 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수소 친핵체. 그럼 뭐가 돼?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얘는 1차 알코올까지 변화가 돼요.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1차 알코올까지. 그 다음에 그린하드 시아긴 탄소 친핵체를 처리해준다. 그럼 얘도 케톤을 거쳐서 얘는 3차 알코올까지. 자, 요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응 특징이 됩니다. 자, 이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일 먼저 산염화물부터 볼게요. 산염화물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법부터 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복실산을 만드는 거, 카복실산은 SOCl2, 사이오닉 클로라이드, 혹은 이제 옥살릭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과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지게 돼요.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OCl2의 경우에는 SOCl2, COCl2, 이런 것들은 반응 성격이 되게 좋은 게, 반응성도 좋긴 하지만 이것들의 부산물은 다 기체로 쉽게 제거가 돼요. 자, 산염화물이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 반응성이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반응성이 되게 커요. 그러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순수하게 깨끗하게 얻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것들이 부산물로 다 가스를 얻어지게 되면 얘들은 그냥 쉽게 날려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산염화물만 조금 깨끗하게 분리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SOCl2나 COCl2, 사이오닉 클로라이드, 옥살릭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무수물과 이런 것들을 반응시켜도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SOCl2를 이용한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저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좀 다시 그리면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복실산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자, SOCl2는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그릴 수 있죠. 자, 그럼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 요거 황원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그라 끊어지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H가 되고 S, O-가 된 상태에서 CL이 되죠. 이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산소 원자 쪽으로 넘어갔던 전자쌍이 하나 내려오면서 이탈기로 하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된 Cl-가 공격을 해서 차지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Cl-가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걸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Cl, 산염화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은 O-의 S, O, CL이 되는데 여기는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이렇게 밀고요. 이렇게 밀게 되면은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냐면 SO2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가스 형태고 Cl-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을 보면은 여기 반응을 통해서 뭐가 생성되죠? HCl이 생성되는데 순수한 HCl은 역시 가스예요. 그래서 요거 HCl과 SO2, Cl-. 요거 두 개는 가스 형태니까 이제 증발시켜서 없앨 수 있고요. Cl-는 음이온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물 이용해서 워크업하는 과정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남을 수 있죠. 이제 처음에 요거를 과량을 쓰기는 해요. 보통 반응을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얘를 과량을 쓰는데 얘도 이베포레이션 하면은 제거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와 요것들 다 이제 증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앞쪽에 이제 반응을 통해서 산염화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산염화물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볼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 형태를 표현한 거죠. 산염화물과 스낵체가 반응하는 거죠. 스낵체가. 이제 보통 염기가 필요한 조건이 되긴 하는데, 산염화물을 다양한 친해체와 반응을 시키면 시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HCl, 강산인 HCl이 부산물로 얻어지게 되죠. 보시면 산염화물을 물을 이용하면 카복실산으로, 알코올을 이용하면 에스터로, 이제 산무수물로도 바꿀 수 있고, 아미노화물 계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마이드 형태 화합물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 로젠문드 환원 반응이 돼요. 알데하이드 형태로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환원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반응에 따라서 이제 알데하이드 형태로도 좀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형태로 얻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시약들을 처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산염화, 그러니까 반응을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산염화물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다른 걸로 변화를 시키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고, 요거를 이제 화학 반응을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찬소 친액체와 반응하는 거, 질소 친액체와 반응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에스터, 그리고, 알코올이 반응하면 에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물과 반응하면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질소 친액체와 반응하면 아마이드, 수소 친액체와 반응한다. 얘는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 탄소 친액체와 반응하는 거. 이제 각각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산소 친액체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물과 반응하면은 카복실산이 생성되는 거고요. 알코올과 반응하게 되면은 에스터가 생성되는 거고, 카복실레이트와 반응하면은 산무수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앞쪽에 있죠. 물이 반응하면은 카복실산, 알코올이 반응하면은 요거 에스터잖아요. 에스터. 그다음에 요거에다가 요거를 반응하면은 카복실레이트, RCO2- 가 만들어져요. 요게 산염화물과 반응해서 산무수물 형태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카복실산이 생성되는 거 메커니즘만 좀 기본으로 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산염화물에 물이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공격을 하고요.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가 O- 가 되고요. 그리고 CL에 OH 플러스가 되고요. 자, 여기에 차지가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되는 거, 여기는 요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 중간체 상태에서 OH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된 Cl-가 염기로 작용을 해서 수소 원자를 이렇게 제거해 주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RCOOH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고 HCl이 생성이 되죠. 요거는 중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염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염기는 뭐 이 친액체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단지 요 바이프로덕트로 생성된 HCl을 중화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과정,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과정은 한 번에 나타낼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자, 여기서 여기 공격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기로 떨어진다 라고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OH2 플러스. 이렇게 단계별로 좀 세분화해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리다 보면 보통 대부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물 대신에 알코올이다. ROH잖아요. 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만 달라지게 되겠어요? OH 대신에 여기가 OR기가 되겠죠. 에스터가 되는 거고, 카복실레이트 형태면 R에 O-잖아요. 그러면 요게 공격을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5에 이제 요게 공격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공격을 하게 되니까, 산무수물 형태의 이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질소 친액체와 반응하게 되면은 NH3와 반응하면 1차 아마이드, 1차 아민과 반응하면 2차 아마이드, 2차 아민과 반응하면 3차 아마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염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2당량 이상의 친액체가 필요한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반응 부산물로 HCl이 생성이 되잖아요. HCl이 여기에 아민, NH3와 산염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액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산물로 생성되는 산에 의해서 캡처가 되면서 친액체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염기를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염기를 쓰지 않게 되면은 친액체를 과량을 써줘야 된다. 보통 이장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량의 친액체를 사용해줘야 된다고 하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도 메커니즘은 간단하죠. NH3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차피 얘가 알킬기가 되면은 차수만 달라지는 거니까 역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집니다. 앞쪽에 이렇게 그리는 거 설명드렸죠. O, 그 다음에 N, H, H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죠. 이 중간체에서 이탈기로 떨어진 뭐가 CL-가
공격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NH2가 되죠. 그 다음에 부산물로로 HCl이 생성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HCl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기가 쓰여지지 않으면 NH3랑 선연기 반응해서 NH3 잡아먹습니다. 친액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해야 된다? 과량 왕창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생성물이 뭐죠? 1차 아마이드. 암모니아를 사용하면 1차 아민을 사용하면 2차 아마이드, 2차 아민을 사용하면 3차 아마이드, 이렇게 생성된다. 메커니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사실 메커니즘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산염화물의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이제 산염화물이 형성되는 반응, 카복실산으로부터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건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일 적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수소 친액체와의 반응, 환원 반응이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사용한다? 1차 알코올 생성됩니다. 당연히 중간체로 알데하이드 먼저 생성이 되고요. 알데하이드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로 당연히 환원되죠. 1차 알코올까지 생성이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요거예요. 리튬 트라이티 부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인데, 얘는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냐면, 리튬 플러스가 이제 카운터파트 양이온이고요. 알루미늄에 수소 원자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가 T 부틸기예요. T 부톡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T 부톡식인데, 여기에 산소 원자는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전자를 제공해봤자 끊어지거나 받아줄 수 있는 그룹이 없잖아요. 얘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EWG 역할을 해요. 그게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알루미늄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잡아 당겨 간다고요. 그러면 뭐가 약해지냐면 요게 다른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친핵성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리튬 트라이티 부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보다 반응성이 작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거를 처리하면은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염화물에다가 한 번에 환원 반응을 거치게 되면 중간체로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돼요. 자, CL에 한 번 환원을 거치게 되면은 요게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게 되는데,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는 여기까지 끝까지 갑니다.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멈출 수가 없는데, 리튬 트라이티 부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여기서 멈춰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거에 대한 반응성과 이거에 대한 반응성 차이가 존재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산염화물을 환원시키기에는 충분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데 알데하이드를 환원시키기에는 반응성이 좀 작아요. 뭐가? 얘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성이 되면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환원시키는 것보다 남아있는 산염화물을 환원시킬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리튬 트라이티 부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사용하면은. 근데 얘랑 얘는 이거나 둘 다 반응성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성이 다 크기 때문에 이게 생성이 되면 바로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액체로서 쓰여지는 수소 음이온의 반응성을 조절해서 여기까지만 반응이 일어나게끔 조정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워낙에 이제 반응성이 큰 카본륨 화합물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좀 반응을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뭐 온도라든지 이제 반응 시야감을 이제 첨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고려할 점이 많긴 합니다. 자, 요것도 뭐 메커니즘은 간단하죠. CLA, 뭐 NaBH4로 볼까요? Na 플러스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BHHH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죠. 자, 여기 결합 끊어지면서 공격을 하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클로라이드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러면 R, O에 H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H3가 남아있고,
요거는 당연히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H가 되고 마이너스 공격을 하고요. 올라가게 되죠. 이번에는 왜? 이탈될 수 있는 기가 없으니까 아래 O-에 H가 되고 카운터파트로 소딩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뭘 처리해줘요? 산 처리해주게 되면은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거죠. OH기로 수소원두 두 개가 붙은 상태에서 1차 알코올이. 이 과정을 통해서 환원이 된다.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메커니즘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리튬 트라이틴 보톡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자, 탄소 친액체와의 반응, 유기리튬 시약 및 그리니아드 시약과 반응하게 되면은 요게 두 번 첨가가 되면서 3차 알코올이 생성이 되고요. 유기구리 시약, 요거를 첨가하게 되면은 케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CL에 R'-MgX가 처리가 되면은 OH기가 되는데 여기에 붙은 게 뭐다? R'기랑 R'기 두 개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몇 차 알코올이죠? 3차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그런데 유기 구리시약을 처리하게 되면은 R'2에 CuLi를 처리하게 되면은 뭐가 생성된다? 케톤이 생성된다. 이게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알파, 베타, 불포와 산 염화물 역시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요건 뭐냐면,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CL인 경우를 한번 보면 돼요. CL인 경우를. 그럼 여기에도 R'에 2CuLi가 되면은, 여기가 R'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큐프레이트여서 원포 첨가 반응에 대한 선택성,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사실 생각보다 높기는 한데요. 여기에 반응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톤 형태가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메커니즘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CL에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고 볼까요?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고 보면 그리니아드 시약입니다. 하고 내려오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메틸이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케톤이네요. 케톤에도 당연히 첨가 가능한 거잖아요. 기억하고 이번엔 먼저 올라가게 되겠죠. 수소 음이온 첨가되는 것과 메커니즘 동일합니다. 여기가 O-에 메틸, 여기도 메틸이 되는 거고요. MG, BR이 플러스 형태의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붙어 있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뭘 처리해준다? H3O 플러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기에 OH가 되고요. 이쪽에 메틸기, CH3기, 이쪽에도 메틸기, CH3기. 몇 차 알코올? 3차 알코올 생성됩니다. 그래서 두 번 첨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에서 주된 반응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 그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염화물이 관련된 몇 가지 반응 중에 뭐 메인 반응은 아닌데 좀 기타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로젠문드 환원 반응. 산염화물로부터 알데하이드를 만들어내는 반응. 이걸 로젠문드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는 이거 커티어스 리어레인지먼트 반응. 카복실산으로부터 이제 산염화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실아자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 아실아자이드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이제 가열을 해서 아이소사이네이트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 반응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크래프트 아실화 반응. 요것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방해적 화합물 쪽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요 세 가지 반응까지 추가적으로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젠문드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염화물에다가 팔라듐을 이용하는 건데요. 수소화 반응이긴 해요. 수소화 반응이고 팔라듐을 이용하는데, 바륨 설페이트에 의해서 이제 반응성이 좀 조절된 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이 되는 거, 그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커티어스 리어레인지먼트 반응. 그래서 산염화물에다가 NaN3, NaN3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아실 아자이드라고 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가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리 옮김 반응을 통해서 아이소사이아네이트라고 하는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중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양한 시약들을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아민이나 카바메이트나 우레아 타입의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CL의 NaN3잖아요. 그럼 N인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공격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R 요거에 N이 되는데 여기 부분들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얘는 공명구조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여기 전자쌍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N 요 중간체가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자이동이 중요한데 요게 이렇게 밀어요. 그럼 여기 탄소는 결합 4개였었는데 지금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동을 합니다. 얘가 결합을 끊어서 이쪽 알키리가 전자를 가지고 질소 원자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 질소 원자는 결합을 하나 끊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뭐가 돼서 날아가니까 N2 가스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질소 원자에 대해서 알켈기가 결합이 되고요. 알켈기가 N, 여기 이중결합이 되죠? C, 여기도 이중결합이 되죠? O. 얘가 뭐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소사이아네이트라고 하는 중간체입니다. 자, 커티어스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은 굉장히 마일드한 조건에서 되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가 가능해요. 이제 요것과 매칭돼서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호프만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강한 염기 조건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소사이네이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커티어스 반응은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커티어스 반응에서 요 생성된 아이소사이네이트가 여기에다가 뭐를 제일 많이 처리하게 되냐면 물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뭐 산 조건이든 염기 조건이든 둘 다 처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산 조건이다라고 보면은 여기에 산소 원자가 H+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N, C, O, H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공격을 하죠. 이걸 공격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R, N. 여기 탄소 원자에 지금 O, H2가 되잖아요. 얘는 잘 떨어져요. 그래서 OH기가 되고요. 이쪽 편도 OH기가 돼요. 여기는 이중결합이고 OH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질소 원자의 비공전성이 H+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가 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럼 NH가 되고요. 반일 결합에 OH 플러스 OH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물 분자에 의해서 얘가 공격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R, N, H가 되고요. 여기 이제 구조 틀어서 그리면 이쪽 편이 O, H가 되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카바미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바미 엑시드라고 부르고요. 얘는 여기에 수소 원자의 산성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거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고요.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R, N, H 마이너스가 된 상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뭐가 되냐면 CO2가 생성이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생성된 음이온은 바로 H 플러스 산을 공격하게 되죠. 뭐 실제 산이 아니어도 뭐 물 분자가 뭐 공격을 해서 H 플러스 성격은 뭐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R에 NH2 아민 형태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엑시드 클로라이드에다가 아실 아자이드까지 만들어주고요. 엑시드 클로라이드에서 아실 아자이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물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아민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자주 물어봐요. 문제를 자주 물어보고 여기 부분은 지금 제가 산을 이용해서 처리했는데 염기를 이용해서도 이제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드는 거죠. 하이드록사이드 이용해서도 반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이죠. 여기 보시면 이 클로라이드가 뭘 공격해요? AL33 공격하면서 CL에 ALCL3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이 결합 끊어져 나갑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실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실 양이온 생성된 거 벤젠고리가 이축변 이제 아실 양이온 공격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케톤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프레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산무수물을 보도록 할게요. 산무수물. 산무수물도 굉장히 많이 써요. 산염암으로 반응성이 되게 큰데 그만큼 좀 불안정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도 있거든요. 산무수물은 꽤 안정하기도 한데 반응성도 꽤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산무수물을 굉장히 반응해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산무수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화물과 카복실산을 염기와 반응시켜서 생성을 하게 되죠. 가장, 이건 뭐 메커니즘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그리고 뭐가 공격하는 거야? 카복실산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이렇게 공격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도 있잖아. 얘는 떨어지겠지. 누가 제거하겠어요? 여기서 일단은 클로라이드가 제거를 하겠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여기부터 구조를 그리면 여기 카복실3 쪽으로부터 구조를 그리면 이게 되는 거고 얘가 뭘 공격했어? 카본일 탄소 원자를 다 공격했잖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반응 메커니즘 형태. 칸염화물과 카복실산을 이용한다. 아니면 카복실 레이트면 여기가 O-니까 당연히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무수물 생성하는 메커니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카복실산에서 산염화물을 생성하는 거 SOCl2 이용해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당량의 산은 고온에서 가열해서 생성한다. 800도씨야. 일반적인 반응 방법 아니고 산업적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카복실릭 엑시드를 무수 아세트산으로 탈수 반응시켜서 생성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아세틱 원하이드라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산 무수물이에요. 저게 이런 구조지. 아세틱 엑시드 두 분자가 축합을 해서 물 분자 하나 빠지면서 생성하는 거. 요게 아세틱 원하이드라이드거든요. 요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부분은 아세틸이라고 얘기해요. 아세틸기라고 얘기로 축어로 AC라고 쓰죠. 그러면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AC기가 몇 개가 붙어 있어?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조를 AC2O 이렇게 표현하죠. 아세틱 원하이드라이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시험은 꼭 기억해 두세요. 아세틱 원하이드라이드. 자, 얘도 일반적인 반응 형태를 보면은 앞쪽에 산염화물과 차이가 없어요. 여기 부분,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부분만 차이가 나는 거야. 아시겠죠? 반응 형태는 그대로 똑같고 여기서는 저희가 CL이 아니라 떨어지면은 RCO 마이너스 형태니까 거기에 수소가 붙으면 카복실산 형태가 바이프로덕트 부산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역시 치환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 물 처리해 주는 거, 알코올 처리해 주는 거, 아민 처리해 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카복실산, 에스터, 아마이드 만들어지고 여기도 환원제 가능하겠죠. 환원 반응. 그 내용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 친액체가 반응하는 거, 질소 친액체가 반응하는 거, 수소 친액체 반응하는 거, 탄소 친액체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프레드크래프트 아시라 반응하는 거. 아시라 반응은 산염화물이 반응 기질이 될 수도 있지만
산무수물이 반응 기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것도 이제 각각 케이스별로 다 메커니즘 자세히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액체별로 잠깐 정리해보면, 물이 첨가가 되면 카복실 산이 생성이 되고요. 알코올을 반응시켜주면 이제 에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물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격하고 올라가게 되겠죠? O-가 되고, O, 알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공격한 물은 H. 이 상태가 될 것이고요. 이런 중간체가 생성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전자쌍이 다시 파이 결합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탈기로 카복실 레이트를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이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탈기로 R, O-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을 이용해서 여기 수소 원자를 공격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OH기 형태로 카복실산, 요거를 이제 생성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태가 다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쪽 편이 이제 대칭 상태, 동일한 상태의 산 무수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생성물의 형태는 동일한데, 어쨌든 이쪽 편에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고, 얘를 이제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알코올이 되면은 OH기 대신에 OR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OH기 대신에 OR기가 되겠죠. 그럼 이쪽 편은 에스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알코올이 됐을 때도 메커니즘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소 친액체와 반응을 한다.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와 반응시키게 되면 1차 아마이드 생성이 되고요. 1차 아민과 반응하면 2차 아마이드, 2차 아민과 반응하면 3차 아마이드. 산염화물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도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산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 경우도 염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반응하는 NH3나 1차, 2차 아민이 부산물로 생성되는 카복실산과 산염기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액체로 쓰이지 않고 이제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반응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염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당량 이상의 보통 과량의 친액체를, 즉 아미노암을 과량을 처리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응을 보시면 NH3라고 한번 볼까요? NH3. 자, 올라가게 되고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이제 한 번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O에 N, H 플러스 상태가 되고요. 이 경우도 역시 O-에 이렇게 카복실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자쌍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 하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NH2기가 되면서 이게 뭐죠? 1차 아마이드 생성이 되고, 부산물로 뭐가 얻어지죠? 우측 편에 OH기, 요거 카복실 산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여기서 사용하는 요거를 과량 사용해주지 않으면 요것과 요게 반응해서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요게 반응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과량을 처리해준다 고 하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 친액체와 반응한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로 환원시키면 1차 알코올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반응은 진행이 되겠죠. 자, 이 경우도 알기가 된 상태에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라고 볼까요? Na 플러스에 그 다음에 BH3고 H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카본의 산소 원자를 공격하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탈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H라고 하는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복실 레이트 형태가 생성이 되어 있다가
뭐 나중에 여기 상태에서 이제 Na 플러스가 카운터파트에 여기 양이온으로 붙어 있다가 나중에 요거는 H3O 플러스 산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카복질산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또 역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가 두 당량이 첨가가 되는 거니까 BH3에 H 마이너스가 되고요. 공격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O 마이너스. 다음 수소 원자 두 개가 첨가가 되는 알콕사이드 형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3O 플러스 산처리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쌍이 H 플러스로 공격하게 되겠죠. 최종 생성물은 OH기가 되고요.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1차 알코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분자 첨가가 되고 여기서 한 분자 첨가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탄소 친액체와 반응한다. 유기리튬 시약이나 그리네아드 시약이 2당량이 첨가가 되는 거죠. 3차 알코올이 생성이 됩니다. 메커니즘은 사실 뭐 따로 그려보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CH3에 MgBr,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첨가가 된다라고 보면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쪽에 CH3기 하나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 뭐죠? 케톤이 중간체로 생성이 되고 O-에 여기서는 이제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뭐가 붙냐면은 이쪽 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게 이제 플러스 형태로 카운터파트로 붙어있는 이온쌍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나중에 산처리 해주게 되면은 카복질산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 부분도 역시 두 번째로 CH3에 MgBr이 도입이 되겠죠. 공격을 하고 올라갑니다. O-가 되고요. 이 경우는 이쪽 편에 MgBr이 플러스 형태로 붙어 있게 되고요. CH3기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H3O 플러스 처리해 주게 되면은 여기가 뭘 공격하는 거죠? 산을 공격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형태의 화합물은 OH기 알코올인데 도입된 게 뭐죠? CH3기. 이거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3차 알코올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산무수물에다가 그리네아드 시약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2당량이 첨가가 되면서 여기 케톤을 거쳐서 3차 알코올까지 생성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레드크래프트 아이실레이션 반응하게 되면은 자, 여기 부분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O 알기가 된 상태에서 EaCl3가 되고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성이 밀면서 이렇게 이탈계로 떨어뜨려 주게 되고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 지금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된 상태가 되는데 요거 곡면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탄소 원자가 이렇게 되고요. 전자쌍이 1로. 이쪽 편이 플러스가 되는 요거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실양이요. 그래서 벤젠고리가 이 벤젠의 파이 전자가 이쪽 편 탄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제 케톤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뭐 이쪽 편이 산 염화물인 것과 동일한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